자, 우리 앞에서는 5가지 캠페인 유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광고 만들기에서 캠페인, 그룹, 소재를 직접 세팅을 해보면서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워링크로 유형을 선택을 해놓고 하단부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캠페인 이름도 전략적으로 이제 지으려면 이 그룹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는 아직 기초 설명 단계니까 뒤에서 이어질 노하우 파트에서 그룹핑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테스트라는 이름을 기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로 이 캠페인 이름은 광고 성과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뭐 굳이 그룹핑을 모르더라도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입을 하더라도 광고 성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루 예산이 나오죠. 말 그대로 캠페인 단위로 하루 동안 소진 가능한 광고비의 최대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만큼만 쓸 수 있게 하루 동안 해당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50원에서 최대 10억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10원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균등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설정한 하루 예산을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해서 광고 노출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시스템이 자동으로 광고 노출량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한 광고 키워드가 오전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가정을 하면, 광고를 설정을 해놓으면 오전 시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니까 클릭으로도 많이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오전 시간에 검색량이 많아지니까 오전 시간에 클릭을 좀 받다 보면 하루 예산을 오전에 다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오전 시간대도 물론 좋지만 하루 종일 내 광고를 좀 동일한 시간대마다 균등하게 좀 일정한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분배해서 24시간을 잘 나눠서 이 광고 예산을 다 쓰고 싶다, 하루 예산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균등 분배를 누르면 네이버가 알아서 24시간 동안 내 광고를 잘 쪼개가지고 매 시간별로 균등하게 광고를 노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균등 분배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제한 없음 버튼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오늘 하루 내가 이 캠페인에서는 예산을 얼마 쓰던지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고급 옵션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기간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이거는 내 광고가 특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행사를 하기 위한 광고 키워드를 세팅한 캠페인이라면 5월 1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광고가 켜지고 5월 30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광고가 꺼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작 날짜와 내가 원하는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로 설정을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하루 예산은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캠페인 설정을 모두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룹 단으로 넘어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광고 그룹 이름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이 그룹이 뭐 하는 애냐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캠페인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티셔츠를 판매하는 광고면 뭐 남성 티셔츠, 그리고 뭐 컴퓨터에만 PC 화면에만 노출시키려는 캠페인이다. 그럼 뭐 남성 티셔츠 PC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PC 중에서도 20대에만 광고를 보여주는 설정을 해놓은 그룹이다. 이러면은 이제 20대 이렇게 뭐 내 그룹의 특징에 맞게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고 나면은 요 그룹명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URL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이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킬지 그 링크 URL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이 URL은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비즈 채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방식이거든요. 이 비즈 채널은 뒤에서 배우게 될 비즈 채널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다뤄볼 거고, 그리고 이렇게 비즈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링크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PC와 모바일 이 URL을 따로 입력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바일 랜딩은 뭘로 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 URL을 나눠서 따로따로 각각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URL, 즉 PC 버전의 URL만 입력을 해도 네이버 검색 광고가 알아서 모바일 링크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내려오면 다음은 기본 입찰가라는 이제 설정 값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 기본 입찰가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합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즉 CPC 한 번 클릭할 때 얼마를 쓸 거냐 그 금액을 적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본 입찰가를 이 그룹에서 설정을 해놨다고 해도 나중에 키워드단에서 내가 원하는 각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입찰가가 설정되어 있는 그룹 내에서 별도의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을 해놨다면 이 기본 입찰가랑은 상관없이 별도의 입찰가로 키워드마다 각각 노출이 되게 돼요. 근데 그 별도의 입찰가를 설정해 놓지 않은 키워드들에 대해서만 이 그룹에서 설정할 기본 입찰가로 지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직접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수동 입찰이랑 이 밑에 보면 이 자동 입찰이랑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수동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입찰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고, 자동 입찰은 여러 변수를 따져서 네이버가 알아서 적정 입찰가를 설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동 입찰 방식 이 베타 버전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직도 수동 입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하루 예산. 캠페인에서 마찬가지로 이 그룹도 이 그룹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하루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50원에서 10억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저는 10,000원으로 기입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고급 옵션이 여기 그룹에서도 또 보이죠? 이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하면 자, 요런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매체예요. 매체. 매체는 내 파워링크 광고를 어디에 보여줄 건지 설정하는 탭이에요. 이 모든 매체 버튼 아래에 있는 이 노출 매체 유형 선택, 이 버튼을 눌러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크게 일단 PC와 모바일로 매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 지면과 추천 컨텐츠 지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세부 매체 유형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검색 지면 안에서는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와 파트너 매체로 또 나눌 수가 있고, 추천 및 컨텐츠 지면 안에는 또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는 검색 지면의 PC와 모바일의 모든 광고 지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PC에는 통합 검색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청바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파워링크가 보여지죠. 최대 10개까지 광고가 보여집니다. 이 광고 위치 특성상 주목도가 아주 높아요. 가장 위에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한 페이지당 최대 25개까지의 파워링크 광고들이 쭉쭉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광고 집행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간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옆에 이 게이지도 보여지죠. 또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도 보면은 광고 집행 기간과 또 게이지가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이 기간이 길고 게이지가 많이 차 있을수록 오랫동안 집행한 광고라는 뜻이고, 그만큼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행했을수록 광고의 품질 지수라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탭을 누르면 블로그 탭의 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들이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최대 5개까지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고요. 또 블로그 탭이 아니라 이렇게 카페 탭으로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최대 5개까지의 파워링크 광고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식인 탭으로 가도 같은 위치에 또 최대 5개까지의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져요.
자, 또 청바지를 입력한 상태에서 쇼핑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이 가격 비교 탭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비교 탭의 맨 하단부로 스크롤을 쭉쭉 내리면 이렇게 제일 밑에도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최대 5개까지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PC, 컴퓨터 화면에서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는 모든 지면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모바일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어플을 켜고 비비크림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 비비크림 관련 광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광고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이죠. 이게 모바일 화면에서의 대표적인 파워링크 광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비비크림 관련 파워링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바일 파워링크 광고의 지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쇼핑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가격 비교 탭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PC와 마찬가지로 스크롤을 쭉쭉 내려서 맨 아래에 있는 이 화면까지 쭉 이렇게 최하단부까지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해서 광고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C랑은 다르게 최대 3개까지만 광고가 보여져요. 자, 이렇게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에서 파워링크가 보여지는 모든 지면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검색 지면에서 파트너 매체에서 어디에 파워링크들이 보여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파트너 매체 중에서 검색 포털 사이트는 어디냐면, 자, 첫 번째는 다음이에요. 다음으로 들어가서 청바지 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자,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들이 보여지죠. 네이버와 네이버 파워링크와 비슷하게 생긴 이 파워링크 광고들이 다음 사이트에서도 상단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는 줌이에요. 줌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자, 줌에도 마찬가지로 청바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들이 쭉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 들어보셨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검색 포털이에요. 빙에도 들어가서 청바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광고 표시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래도 이렇게 광고, 조금 내리면 여기 밑에도 광고예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도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네이버와 협력된 파트너 매체로서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검색 지면 안에 있는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랑 파트너 매체의 노출 위치를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래에 있는 추천 및 컨텐츠 지면에 보여지는 파워링크 광고들을 그 지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추천 및 컨텐츠 지면은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의 내용이나 이용자의 관심사 혹은 이용자의 IP 같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가 연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동으로 광고를 추천해서 노출시켜주는 그런 원리의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추천 컨텐츠 지면에서 우선 네이버 매체의 노출 지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다시 청바지라고 입력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탭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게시물을 하나 클릭을 해주면요. 이 블로그 게시물의 제일 하단부로 스크롤을 쭉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탭 안에 들어오면 게시물 제일 하단부에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요. 최대 3개의 파워링크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또 카페로 이동해서 카페 게시물을 클릭을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리면 제일 하단부에 마찬가지로 파워링크 광고가 보이고 블로그와 동일하게 최대 3개의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집니다. 또 지식인으로 넘어가서 지식인 게시물을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단부로 내리면 이렇게 지식인 최하단부에도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대 3개까지 광고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블로그 하단이나 카페 하단, 지식인 하단에 보여지는 이제 파워링크들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요. 대신에 최대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 모바일에서는 2개까지만 최대 보여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밴드 컨텐츠 하단에 1개의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지는데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댓글 최하단에 보여지는 형태로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추천 및 컨텐츠 지면 중에서도 네이버 매체에 포함되는 파워링크 노출 지면들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파트너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는 제휴되어 있는 지면 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하단에 이렇게 노출 지면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지면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10페이지까지 있고, 또 넘기면 최대 18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지면들을 각각 설정하거나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탭들에서도 1, 2, 3, 10 이렇게 넘기면서 각 탭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매체 리스트를 다운로드를 눌러서 주요 매체 리스트를 엑셀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엑셀을 열어보면 아까 리스트에서 봤던 지면들이 쭉 여기 표기가 돼서 쭉쭉쭉쭉 나오고요. 여기 옆에 링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파트너, 검색 포털, 검색 영역 포함 이런 식으로 각 유형별로도 쭉 나뉘어서 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지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내가 PC랑 모바일 중에 어디에 노출을 시킬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원하는 노출 지면을 각각 이렇게 추가해서 이 추가된 리스트들에만 내 광고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노출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설정을 완료하고 밑으로 내리면 추천 및 컨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추천 및 컨텐츠 지면은 검색 기반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기반의 지면과 CPC 값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색 기반의 노출 지면들이 CPC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추천 컨텐츠 지면이 상대적으로 CPC가 좀 낮아요. 근데 이 검색 기반의 지면들에다가 맞춰놓은 CPC를 추천 컨텐츠 지면까지 CPC를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나는 원래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비효율적으로 광고비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지면의 전용 입찰가를 따로 설정을 해서 콘텐츠 지면에 대한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70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했던 입찰가는 PC와 모바일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기기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PC 입찰 가중치를 80%로 설정을 하면 PC에서는 80원이 적용이 되고,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120%로 설정하면 모바일에서는 120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성과가 각각 다를 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남성 의류 광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모바일에서 전환이 훨씬 월등하게 높고 PC에서는 전환이 조금 낮은 상황이라면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130%, PC 입찰 가중치를 70%로 설정을 해서 모바일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기별로 입찰가를 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면 내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장 검색이에요. 요즘 아주 핫한 기능인데, 개념은 여기 적혀 있듯이 등록한 키워드와 일치하거나 일치에 준하는 유사 검색어, 일치 검색뿐 아니라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컨텐츠와도 비교하여 연관도가 높은 검색어, 확장 검색에도 광고를 노출합니다. 즉 AI가 내가 설정한 키워드랑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알아서 찾아서 노출 키워드를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이 확장 검색 예산 상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룹 예산의 몇 %를 확장 검색에 쓸 거냐는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찰가 가중치랑은 좀 다릅니다. 그룹 예산을 기준으로 몇 %를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그룹 예산을 10,000원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확장 검색 예산 상한 비율을 50%로 해놨다. 그러면 하루 예산 10,000원에 50%인 5,000원을 이 확장 검색을 하는데 노출시키고 클릭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율을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일치 검색을 누르면 이거는 말 그대로 확장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키워드 그대로만 노출을 시키겠다고 지정을 하는 그런 설정 값인 거예요. 그리고 그룹단의 마지막 설정 값은 소재 노출 방식 변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라는 설정값이 보이죠. 이 소재라는 거는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광고의 생김새예요. 이 같은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소재더라도 이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이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반응도는 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세팅해 놓은 소재들 중에서 광고 성과가 우수한, 즉 클릭도 많이 받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으로 많이 이어지는 소재들에 AI가 알아서 예산을 더 분배해서 더 노출을 많이 시키도록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여러 소재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보여줄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